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오늘은요, 이 청와대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무슨 결투 같아요. 황야의 결투 같은 이런 이제 양상, 이걸 두고 강성주 교수님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런 도대체 지금 한국의 정치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나라 청와대가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지, 여기 대해서 강성주 대표님, 강성주 교수님의 견해, 말씀, 아니면 또 해법,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이 청와대가 말이죠.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가 아주 뭐 8개 조직이 비서실 안에 조직이 아주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풀 가동돼 가지고 울산 그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건 이제 의혹 정보가 아니라 지금 검찰의 그 공소장에 그렇게 나오지 적시된 내용이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와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 헌정사에서 아주 큰 아픔으로 기록된 1960년 3.15 선거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와 비견될 만한 그런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아주 어두운 그런 선거 공작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한 게 많거든요. 근데 3.15 이제 이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릴 때인데, 아주 어릴 때 뭐 그런 이제 그냥 어른들 말씀하신 거 귀동냥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이 총체적인 책임은 졌죠. 총체적인 책임은 졌지만은 대통령이 묵시적인 그게 있었든지 아니면 명백한 지시가 있었든지 간에 자유당하고 그 당시 그다음에 내무부, 그때는 내무부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지방적인 조직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한 그런 선거 부정이 있었고, 대통령은 사실은 그 뒤에 4.19가 난 뒤에 그 발언을 보면은 사실은 몰랐다는 그런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다면은 다 이렇게 자기가 물론 뭐 그게 하나의 어법일 수도 있고 말투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그때 몰랐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요번 건은 말이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지금도 사표 안 냈죠? 사표 냈습니다. 냈습니까? 그럼 이제 전 울산시 부시장인데, 이 사람이 업무 일진과 그 메모에다가 VIP 임 실장 보고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곤란하니까 대신에 면목이 없으니까 송철호한테 가서 출마하라고 권유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 실장이 이거야말로 대통령을 위한 작전이다. 선거 작전이다. 이래서 비서실이 가동 가능한 모든 조직을 가동해가지고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된 8개 비서관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여를 했죠. 그런데 그게 글쎄, 이게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역사상 대통령이 직접 암묵적이든 공개적이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을 청와대 차원의 그걸 지시한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도 가령 우리가 늘 자주 거론하고 인용하는 워터게이트 사건도 닉슨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선거팀에서 그 일을 했고 닉슨이 탄핵을 앞두고서 사직한 거는 사임한 거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은폐 혹은 정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거짓말. 그 사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자기가 사임을 한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사를 해보든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과제지만은 검찰이 공개한, 그리고 검찰이 작성해서 법원에 넘긴 공소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명백히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주정치는 이제 미국이 거기 뭐 근대 대통령제 민주정치의 본향이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용서 못할 것은 위법, 불법도 용서 못하지만 그보다 더 용서 못할 것은 부정직한 거. 그렇죠? 거짓말. 거짓말한 거,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은폐하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문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은 본래 그러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언행 혹은 발언 그런 거는 자주 있습니다. 가령
뭐 지금같이 이렇게 우한 폐렴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거나 그럴 때는 뭐 부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마스크 쓰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당부나 사과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은폐한 건 아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근데 청와대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그거는 뭐 지난번 아시겠지만은 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1월 10일인가 그랬죠. 청와대 압수수색 갔을 때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예. 못 오게. 예. 네, 그런 걸 보면은 은폐보다도 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사가 안 되면은 뭐 앞으로라도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꼭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걸 뭐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은 네. 이 대의민주제의 바탕은 뭐냐면 선거거든요. 네. 선거가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의민주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낫블릿, 밭, 벨로트 이런 말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총알 대신에 투표로. 네. 그게 이제 근데 말은 데이- 대의민주 정치의 데이지, 네, 네. 예? 그 요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때 투표 그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왜곡시킨다든지 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의민주제 그다음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반역이죠.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한 예. 근간을 부정하는 거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10일 날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예, 예.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은 선거 범죄에 관한 수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예. 근데- 기억나시죠? 예. 네. 그 윤 총장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은 헌법에 따라서 네. 오직 헌법을 믿고 헌법에 따라서 뭐 자기 직책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늘 필요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뭐 공직자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도리고 처신이죠. 그렇게 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검사장 회의에서 정치 편향된 건 누가 공직자 특히 검사가 검사. 예. 이 정치 편향된 건 이건 부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네. 부패죠 사실 그 맞습니다. 자체가. 네. 그다음에 또 검사들의 이 소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윤 총장이 청와대하고 지금 전면전을 그냥 뭐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했고 절대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이 의지를 계속 지금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10일 날 그 옛날에는 그거 이제 선거 앞두고 늘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예. 검찰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검사장들하고 그다음에 선거 관련 범죄를 선거사범을 소위 말하는 수사하는 옛날에는 공안부라고 그랬죠. 예. 지금 공공수사부장이 다 모여가지고 본래 연석회의를 하면서 선거에 관해서 일체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혹시 있는 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도록 본래 해마다 회의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10일 날 회의가 그 회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추미애 법무장관 아마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을 발탁해가지고 이 검찰이 이쪽에서 또 여론 이쪽에서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 앞에다가 펜스를 치고 네. 그걸 이제 추미애 장관 보고 막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또 그 밑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그 이성윤 검사장 이런 네. 사람들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이를테면 그 방어 뭐 수문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내용 그 국회에서 좀 공소장 내용 보내달라고 했더니 공개 못해 네. 이렇게 거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틀렸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 동아일보가 말하자면 단독 보도를 예. 한 건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접속을 해서 다 읽었다고 이렇게 동아일보 쪽에서는 굉장히 흡족해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어떻게 그걸 감춘다고 감춰진다고 생각하는지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물론 뭐 아니 피의자라든지 피고인들 뭐 개개인의 재판 받을 권리 뭐 인권 어쩌고 이러는데 예, 그것이 그 사람들이 공직자라면 그게 사실 그런 논리가 통하지는 않거든요. 아이 그럼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어디 사인도 아니고 다들 저 예.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고 13명 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배울 때 있는 한 가지 철칙이 이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다른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자유, 예. 원천적인 자유, 그다음에 어떤 우선적인 자유 예. 그런 원칙이 우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검찰 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지만은 또 우리 제야 법조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지금 한변 예. 여기서도 또 10일 날 시국 선언을 했어요. 예. 변호사들이 어떤 선언입니까? 그 한변 소속 변호사 475명이 예. 10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 한변은 작년이죠. 예. 2019년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국과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고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아주 암울한 사건이라고 단호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 입장이 사실은 그대로 다 드러났고 그게 다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울산 시장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예. 공작 같은 거, 그다음에 유재수 부산부시장에 대한 사건 수사를 조사를 무마한 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흐트리는 예. 그런 아주 큰 범죄가 되고 만약 여기에 이 과정에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거나 그러면은 이것은 탄핵이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직전 대통령의 탄핵 덕분에 네. 대통령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제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거 이 자체가 참 이 아이러니죠. 그런데 네, 비극입니다. 한국 정치사적으로 보자면 정말 네. 비극이죠. 그런데 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문 대통령이요. 그동안 자기는 정의의 사도처럼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기고만장해서 이제 등장했는데 요즘 보니까요. 네. 서서히 그 강고한 것 같은 이 문그룹 네. 여기서 이탈자가 특히나 이제 이 지금 한변같이 뭐 이렇게 지식인들도 그렇지만 그 안에 속했던 맞습니다. 우리 편 했던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이라고 예, 그럴까요? 예. 그 안에서도 지금 균열이 가고 이탈자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저는 진중권 교수, 예. 그다음에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도 민변 소속이지만은 울산 사건에 그 선거 공작에 대통령이 관여한 게 맞다면은 이것은 큰 아주 잘못이고 가령 지난 1992년에 있었던 초원복국집 사건 아시죠? 김기춘 전 그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가령 그런 거는 발톱의 때 정도밖에 안 되는 중요도나 사안의 크기로 볼 때 그런 글을 쓴 걸 보고는 이제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인식을 공유하는구나 하는 그런 저는 일말의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또 김동진 국제인권법 연구회 판사. 예. 네. 서울중앙지법 판사 부장판사입니다. 예. 네네. 이분도 네. 말이죠. 말하자면 대표적인 진보 판사들 그룹 아닙니까? 네. 여기서도 또 그렇게 이탈하고 나왔어요. 뭐 바른 말을 하는데 진영을 가릴 게 없죠. 예. 그리고 또 뭐 이미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참여연대 그 공동집행위원장 하던 이 김경률 회계사. 네, 맞습니다. 이 양반도 진작에 그렇게 맞아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참여연대가 아니라 침묵연대다. 예. 말을 해야 될 때 잘못이 버젓이 문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눈을 뜨고도 안 보이는 척하고 하는 거 이게 참여연대가 아니라 이거는 침묵연대다. 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몇몇 분들을 보면 이제 지식인들의 역할이 아니라 지식인들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이제 새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권력도 사람들이 입을 막고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입을 막고 막는다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요. 예. 그는 뭐 우리나라가 아닌 이웃 중국에서도 이번에 우한 폐렴 때 최초로 그 사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린 이문량이죠. 이문량.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은 이문량 의사도 말하자면은 숨을 거두기 전에 쓴 글을 보면은 진짜로 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가지만은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또 질병이 있을 때는 질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저 중국이 나라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저 아픈 글을 남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어나 사실은 지식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대로 정직하게 사회 현상을 말하고 또 그것이 정권이나 정부가 권력이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주고 하는 게 그 지식인의 본령이나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이야기 마무리하자면요. 이제 지금 뭐 강 교수님도 계속 이제 지적을 해오셨지만은 아무리 이 힘이 센 권력도 이 뭐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든지 특히 지식인들을 속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오산이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말이죠. 그래야 되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든지 뭐 또 지금 검찰에 있는 이 현 정권의 신뢰에 맞지 않는 그런 검찰 간부들도 더 이상 이런 무모한 그런 그 정권 보호, 그 진실을 가리려는 음모적 행태를 이제 포기하고 거둬들여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법은요, 늘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눈도 늘 살아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권력이 좀 있다 해서 권세 자랑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응분의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입니다. 네. 예. 그렇다는 것은. 죄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